선생님 블로그에 두 가지 마음에서 첫째 마음은 생각, 감정, 욕망대로 내 안에 만들어진 체계 안에서 현실에 응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둘째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때론 양심의 가책이나 자괴심감이나 절망감이나 어떤 방식으로 첫째 마음을 가늠하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감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의 기반을 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바라보는 마음, 즉 둘째 마음을 무엇이 옳다고 하는 관념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에서 교육받아 몸 깊숙이 박힌 윤리관념도 있는 것 같고, 더하여 광명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은연중에 만들어진 자천, 계제관념도 작용하며 때론 혼란을 느낍니다. 둘째 마음을 어떻게 유도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이 첫째 마음과 둘째 마음의 차이는 이 중이나 중중이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중중이를. 그러니까 첫째 마음은 우선 감정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둘째 마음이 뭐냐면, 이게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다르게 봐야 돼요. 좀 길게 봐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왜 못 느끼냐면,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느끼는데, 이 의식이 영향 받아가지고 지금 느끼는 감정만 감정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약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있는데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 같은 것도 있고, 오래 지나서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나 내가 아빠 없는 곳으로 인해서 그렇게 찝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원래 낙천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몰랐는데, 언제라고 해요? 언젠가 1998년 설날에 친척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나한테 설날에 그 친척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뻘이거든요. 아버지 친구분, 그분들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울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울음이 있거든요. 가끔은. 근데 멈추지 못하는 울면서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울 만큼 억울했을까? 나는 괜찮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모르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걸 언제 하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요. 난 일부러 묻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나 아니면 여러 이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드리면 올라왔던 거예요, 그게. 그럼 없었냐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몰랐다고요. 근데 이게 왜 몰랐냐면, 감정으로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느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잠재되어 이렇게 있어서 계속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거나 한참 후에, 그러니까 조금씩 이루어져가지고 흘러가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도 시간 단위로 따지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때 드러나는 마음과 약간의 딜레이, 시간이 하루 이틀로 지나야지만 나오는 마음,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서 만들어지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 블로그 뒤에 더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설명을. 이거 지리야 계속 설명을 갑자기 그날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설명할 건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둘째 마음은 상당히 알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걸 기억해두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연구해보고 느껴보고 그 경험해봐야, 체험해봐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죠. 전에 선생님께서 60살까지만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 그 말씀이 제천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아닌 선생님의 뜻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의 마음으로서는 그래도 오래 사셔서 부족한 제자들에게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60살까지만 살겠다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모아진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제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많은 바람이 모아진 그 마음이 우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지요. 선생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의 그 뉘앙스를 선생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 같지만, 또 강의 말씀 중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선생님께서 달라지신다고 하신 적이 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존칭 두 번 섞이는 거 요즘 안 쓰지 않나요? 선생님께서는 너무 존칭이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아니면 제라울이라고 하는. 제라울을 세 글자로 쓰는 이유가 닌자 안 붙이게 하려고 존칭 안 붙이게 하려고 제라울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왜 60살까지냐고요? 사실 명확하게는 60살에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찍 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관현증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는데, 그게 제가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없어도 어떻게 되어 가는 거고 알아서 가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제가 있음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좌가 안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계좌자의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이건 또 비밀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옛날 사람들이 전통이 있는데, 일종의 그 나라의 그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의 숫자가 대강 정해져 있어요. 이걸 넘어버리면 올해나 작년 같은 일기부터 틀려져요. 날씨부터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 날씨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누가 헛짓하고 있구나, 누가 무리하고 있거나, 누가 아니면 쓸데없는 하늘 기운 쓰고 있거나라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날씨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계제자가 억지로 계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날씨도 있고, 기상이변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계제자, 아니면 더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땅이 감당할 수 있는 깨우친 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 꼭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좋지 않아요. 일종의 공공의 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수명을 이렇게 안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일반인의 뜻이라니까요, 이거는. 나 때문에 일반인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구해요, 죽는 것도. 예? 아니, 지금 그럼 자천하는 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이 그 수는 그때그때 정해요. 무조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조금 무리해서라도 늘리는 이유는 그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할 일이 있을 경우예요. 줄여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할 일이 있을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무엇을 위해서냐인 거지, 뭐 계좌가 몇 명이다, 이런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회, 이 세상, 인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일반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황 보고서 우리를 정한다고요. 이거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일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먼저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인류,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주도권이 저쪽에 있다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사후에 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해요. 유물론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항상 모든 게 보면, 물론 계획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아쇠 우리가 당기는 경우가,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라고 마감한 것도 있긴 해요. 그러든 뭐든 간에 계획은 일반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짜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이 벌어져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끝까지 유물론이라고요. 일반인들 사회, 자연 현상들, 이것이 먼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 다음이죠.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1차는.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이. 내가 만들었다 세상을 그게 원래 오류가 있는 거라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저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내가 도와줬다가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도움 주거나 필요한 것을 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원하는 걸 조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아직 못 보거나 생각 못했던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 보이는데 그러면 그 부분,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 일종의 교류식으로 막을 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천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말, 세상 말,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이게 들으려면 오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보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 기회가 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구는 혼자의 생각대로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소통을, 그러니까 교류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 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오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보고 원하지 않으면 이거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든가 나는 원하게도록 계속 하는 다른 방법을 쓰던가. 그러니까 마구 한 말 할 때마다 사회를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잘 돌아가고 한 건지 내가 잘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일반인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계속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한테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가 기준을,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건 철에 들든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그 고단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주체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나 요즘에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방아쇠만 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일을 뭐 승인만 해준다, 뭐 저기만 해준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도구 형식일 뿐이 아닌가 하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전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고단자나 우리가 이 세상에 끌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더 볼 수 있냐고요. 더 볼 수 있어서 본 만큼 뭔가를 하는 건데 그걸 잘못 말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더 많이 보니까 우리가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내가 더 많이 봤다, 더 많이 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날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더 많이 봐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맞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내가 맞는데 항상 이걸 검증해야 돼요. 내가 맞냐고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것이 맞냐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냐면 이건 천이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안 들었을 경우에요. 제가 들으라고 했잖아요. 자꾸. 그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맞냐고요. 이걸 누가 검증해 주냐고요. 그건 이 세상이 검증해 준다니까. 이 검증을 안 받을 경우는 내가 끌고 간 거죠. 내 임의대로.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한다고요. 내가 맞는지 보는다는 얘기는 난 이러이러한데 이게 맞냐고 이게 봐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내가 맞다는 거 인정해 달라는 얘기라고 이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블로그 쓴 이유가 뭐냐고. 내가 맞는지 알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 믿은 거죠. 저와 입장이 틀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 가고 있었는데 고단자분들은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거를. 네가 말했잖아. 그 당연히 맞아야지. 그래서 난 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고민할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된다고. 왜? 내가 그렇게 맞췄나? 나도 뜨악해요. 내가 이걸 계속 현실을 보라고 했지 날 믿으라고 했나? 그럼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 여기가 아닌가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끌고 가지 않았잖아요. 전 애초에 설정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인생이. 만약에 내가 맞다고 말하는 그런 식이었으면 내가 다 했지, 왜 남이 하는 걸 따라다녔겠냐고요. 그 얘기는 내가 그래서 또 얘기했잖아. 주어를 항상 나로 하잖아.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경험했고,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따라하라고요. 나는 한 사람의 사례가 된다고요. 사례, 이 자료라고요. 자료로 쓰라고. 나란 말은 내 경험을 계속 나 하면서 쓴 거지, 내가 맞다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내가 말하니까 맞다고, 맞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근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한영 공부 서문 다라고. 난 사실 말한 적 없다고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제 결국은 그게 터지는 시기는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기다리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그걸 말하게 될 때를.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냥 말해버리면 잔소리예요. 근데 내가 말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얍삽한 건데 내가 그 말 하도록 상황을 설정해요. 내가 그 말 던지도록, 내가 상대가 욕하도록, 나 욕해 주세요 라고 상대방의 그 상황 만들게 해놓고 욕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난 도망갈 금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너무 다 갖춰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선생님 마음속에서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다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니면서 그거 몰랐어요? 저 인간이 술을 어디까지 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럼 지금 경태님이 얘기한 거라면 술을 2개 이상을 본 거잖아요. 이런 사건 만들게 해놓고, 이것도 하나의 일반 마구, 이게 하나의 마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마구라는 또 다른 메타마구가 생겨버려요. 맞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또 메타마구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 마구를 갖고 있다면 3단 메타가 돼요. 더 할까요? 여러분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저 다니면서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 능구렁이 같다는 거. 도대체 저게 항상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고, 항상 먼저 도망가고 있다고. 왜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했을 텐데. 네. 그거 알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냐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뻔하잖아요. 왜?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말도 해놨을 거라는 거죠. 안 그래? 맞죠? 제가 이런 인간인 게 이제 너무 뭐 다들 아는 거니까 이제 지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 유식에서는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생주멸을 17찰나 동안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17찰나가 걸리는 인식 과정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차림을 할 때 거친 마음의 인식에서 점점 미세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볼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재창조해서 다른 감정으로 생성 변화하는 과정을 한 커트 한 커트씩 세밀하게 끊어볼 수 있는, 물론 수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끊어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거친 행동, 말의 일관성, 신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계절부터 자신의 알아차림의 밝은 힘으로 타인에게 편안한 에너지를 주고 처처해서 행동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고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지요. 일상생활에서 간혹 겪는데 엄하게 가르치는데도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분야의 고수들을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면서 가슴이 요동치는 감정을 겪으면서 고수란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존경심이 나면서 눈물이 나거든요. 저에게 잘해준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 속에 무주를 강조하셨지만 무주라고 일관성 신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의 구경 부탁드려요. 이게 질문이 정확하게 뭘까 이게
넌 왜 존경심 안 일어나냐요? 질문이? 이미 종교식 일어났어. 그건 제 의도가 다른데. 누군가한테 내가 존경심이 일어났다면, 자기 감정한테 속은 건데.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 찾은 건데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존경심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인도 성자들도 그렇고, 뭐, 각종의, 또 불교에서도 그렇고, 선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수도했으니까 얼굴도 항상 웃고, 이쁘고,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 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러죠. 웃기는 짓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행복하냐고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지금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이 현실과 이 사회를 느끼고 있는데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은 자기 마음만 행복하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틀려요. 가르치시는 분이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육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일단 가르치시는 분이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을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편으로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안 한다고. 일반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차라리 가르치려면 행복이 뭐냐고 생각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행복을 원하냐고요. 그러면 왜 행복을 원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감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감정 느끼고 이런 거는 말 일반적으로 하겠는데, 문제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사고하는 방법이요. 그 사람을 각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각성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각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성하려고 하는데 행복하라고 해버리면 각성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행복하라고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음악에 냉철하게 명철하게 그 사람은 음악에 또 부드럽게 방편을 쓰더라도 그 상대방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 지도, 가르침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좀 건데 좀. 네,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요. 상대가 이번 생에 넌 이것만 해라. 더 이상의 발전은 포기한 거예요. 그럴 경우 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 편하게 생각하고 좋은 감정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고요. 이번 생에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서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다른 거 아는데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유보해 놓은 거예요. 이번 생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승진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선생님이 뭐 말을 좀 강하게 하시고 화를 내고, 그래도 저는 그게 화가 나게 안 들리고. 네,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건 저하고 관계없고 그냥 하느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음하게 해도 제 마음이 그걸 좋게 진정으로 느껴지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본인인데 이렇게 나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 회장하고 마음인데. 또 나쁘게 또 이렇게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 문제인 것 같죠. 네. 근데 그거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내가 왜 누군가를 그렇게 좋게 보냐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업을 설명해야 돼요. 왜 나는 저런 인간이 좋아 보이는가, 그 업을 쌓아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오늘 잠 못 자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설명하는데. 우선 다른 질문, 그 다음 거는 내가 옮기지 못해가지고.